한국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뤄내며 2021년 기준 GDP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1인당 GDP의 경우도 해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다투던 이웃나라 일본. 과거의 일본의 위세는 누구나 알 정도의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와 리먼 쇼크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큰 부진이 찾아왔는데요. 현재 일본 언론에서도 종종 한국에 쫓기는 일본, 30년간의 디플레이션으로 가난해진 일본 등 특히 한국과 비교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일본의 언론에서 원로 경제학자의 칼럼을 재편집하여 통계를 다룬 일본의 미래 전망을 자국민들에게 보도했는데요. 제목은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 이하로 추락, 20년 뒤 일본을 개도국 수준으로 예상하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주로 1인당 GDP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내용이 길어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보다 8%가량 높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63.3%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1인당 GDP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한결같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미국 수준에서 한국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20년 뒤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절반 이하가 될 수도 있다. 2030년경 일본은 선진국이라 불리기 힘들 것이며 말레이시아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본 기사의 내용이었는데요. 다소 암담한 미래를 예측한 긴 내용의 분석글이었습니다. 일본의 실질 소득이 뒤처지기 시작한 이후로 소득 대비 높은 물가, 장기간의 경기 부진, 심각한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과의 비교에 화가 많이 난 듯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일본의 쇠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 많은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은 과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해외에 대한 기술 유실이 있었다. 버블 붕괴 이후 수십 년 동안 노인과 지지단체만 우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일본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일본의 1인당 GDP 급락은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 결과이다. 은퇴 세대 중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한 것, 벤처나 신기술보다 기존의 시들어진 기술과 장사 유지 및 확보를 위해 돈을 낭비한 것, 기술과 노하우를 타국에 계속 전수해온 것. 일본 경제의 가장 큰 폐해는 원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원래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교육과 극면함으로 살아남아왔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도 국제적으로 떨어지고 극면도 과거와 비교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어 경제권을 고집하지 말고 신흥국을 포함한 영어 경제권에서 활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위기인 것은 동의하지만 미래의 한국보다 떨어질 리는 없다.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분석 같다. 한국인들은 취업난으로 일본에 온다던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취직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기는커녕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고 있지만 한국의 출생률이나 노동생산 인구의 감소는 일본 이상의 문제이다. 한국이 GDP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부터 설명해라. 하지만 한국의 IT나 AI는 확실히 일본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너무 아날로그이며 혁신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져가는 현 일본의 분위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다간 한국은 물론 대만, 베트남에도 밀릴 것이다. 자율주행도 드론도 신기술이라면 죄다 반대투성이. 개발도상국을 내려다보는 이 태도는 뭐죠? 말레이에서 지냈었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경제만 우선시 해온 결과 나라나 기업은 풍부해졌지만 등료는 줄어들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쇠퇴는 더 이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경제 규모의 축소는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가 압도적인 한국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나라이므로 미국의 금리 상승에 견딜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어느 곳이든 성장하기 힘들다. 유럽과 일본은 그 시기에 들어간 것이고 한국, 대만, 중국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는 인구도 늘어나고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보통의 소득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 부업이나 투자를 해서 뭔가 수입을 늘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20년 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5분의 1이었다. 하지만 이젠 추월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하다니. 시간이 지나도 매번 과거의 영광만 화제. 발전을 잊은 지금의 일본인들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면 일본은 이 뉴스의 내용대로 되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